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수장이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기를 든 겁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고 앞서 전해드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정치적 파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 어제 정말 작심한 듯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웃옷을 벗어서 흔드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해외 출장 중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었죠. 네.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일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심지어는 항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제도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쩍거리를 벗어서 흔든 모습은 자, 검찰도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았느냐. 경찰만 비판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흔드는 손을 봐야 한다라는 선문답을 한 셈인데요.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검찰 조직 혹은 개개인의 검사들이 결국 우쭈거리 같이 힘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무서부리의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내려놓고 문무일 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견제와 균형 속에 놓아둘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사실은 손이 힘이 있었고 우리는 한갓 저고리일 뿐이었다라는 지금 비유를 든 거예요. 이것은 별로 본질과는 상관없는 비유이고 일종의 쇼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어제의 문 총장의 입장과는 별로 맞지 않는 검찰의 미래 개혁에 대한 비전은 별로 담기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 검찰을 흔든 권력에 뭐 사실 상당 부분의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처음 말씀이신 시작할 겁니다. 때는 지금 이 상황에 오게 된 검찰이 이러한 이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옷을 흔드는 행위로서 검찰은 책임이 없고 권력 흔드는 손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셈이 돼서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취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이 앞으로 이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는 경우에 지금 12만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할 것인가, 본연의 업무에 맞출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지금 검찰이 고민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독점돼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을 분산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문 총장이 경찰의 이 권한을 넘기지 않고 검찰 스스로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것을 더 또렷하게 발표를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 없고 사실은 검찰 스스로는 이렇게 개혁을 할 것입니다라는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개혁해야 한다,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2개월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상황인데 경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상황에서의 우려되는 사안들 이것은 또 입법부 혹은 행정부가 고민을 해서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 총장이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사실은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에게는 비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네, 직접 수사는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련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특수통이라고 많이 불렀죠. 이 검찰 내에서도 검사들이 이제 특수부를 이제 거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승진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중요한 수사입니다. 고위층에 대한 수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검찰의 문제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일반 수사를 더 확대하겠다, 특수수사를 줄이겠다. 하지만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 그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수사 내용을 많이 줄이겠다고 했어요. 지금 적체 현상입니다. 경찰은 12만 명으로 많은데 검사는 대한민국에 2천여 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수사를 다 검사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수사 앞으로 특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약 수사라든가 특수수사에서도 전문 분야별 영역을 나누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가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도 어찌 보면은 더 공개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밀실 수사, 밀폐 수사가 많았는데 더 공개되면서 인원도 늘리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대법관들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않고 별도의 상설 법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사단이 났던 것인데 결국은 그 이유가 진보 판사들이 많이 들어온다. 진보 법관이 늘어난다. 이걸 막아야 한다. 소수 독점의 논리를 유지했던 건데 검찰도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 자체를 깨고 더 개혁을 개방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어제 네.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저녁에 만나서 네.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심야 비공개 회동이 네.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해외에서 이미 입장을 냈을 때부터 항명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야당에서는 이거 항명이다. 지금 권력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습책을 내야 되는데요. 수습책이라 함은 문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표를 받을 것인가 사임시킬 것인가 또는 어차피 2달 후에는 신임 총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선 여러 가지 고민 사안들이 있고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격하진 않았어요. 네. 그랬을 때는 모양새가 아주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좀 소프트 랜딩 시키고 싶은 입장이 정부 여당은 강할 텐데 거기에 대한 수습책을 어제 심야 비공개 회동으로 논의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경찰도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밝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찰 조직도 자제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강신명 전 경찰총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것도 바로 이제 경찰도 반격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비치겠느냐. 말은 굉장히 투명하고 올곧은 말들을 하지만 검찰과 경찰 조직이 그렇게 비칠 것이냐를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네.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하는데 그 발언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으나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선 그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취임 2주년 생방송 인터뷰에서 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만 사실은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이 조국 민정수석의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공수처 신설 문제를 조국 민정수석이 완결지어야 한다라는 청와대 내 입장이 강할 것으로 보고요. 조국 민정수석도 당장 여의도 정치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마음도 없지 않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만 지금 더 큰 과업을 이루는 것이 본인의 이 제1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네. 어제 1심 재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앞으로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여유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지난 밤이 이재명 지사가 가장 좀 편안하게 잠들 네. 수 있는 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확정 판결까지 나야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2심과 대법원 판결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유리한 입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확보됐다고 보고요. 다만 어제 이재명 지사가 이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판결 받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정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충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읍소를 했는데 나올 때는 지지자들과 함께 큰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나오면서 도민들과 함께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제 메시지는 또 다시 대권 행보에 대한 네.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지금 행정도지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1심밖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봐야겠죠. 항소, 상고까지 가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기간 또 법정 다툼도 올해 예상되는데 말이죠.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